뭐야? 이거 가스 냄새 아니야? 가스 끄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누나? 딴 건 몰라도 가스물 단속은 제대로 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목요일을 책임질 건강튜브 MC 백주훈입니다. 만약 갑자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 100만 시대에 이제는 암보다도 두려운 질환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부산 본병원 주환 과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본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는 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 건망증과 치매를 헷갈려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 장소 자체를 잊어버리는 건 건망증, 그리고 약속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는 치매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치매의 대부분이 건망증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끊을 수는 없지만 정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과거의 사건들의 일부를 잊어버리고 아니면 또 힌트를 주게 되면 그것을 회상할 수 있다면 그건 건망증에 가깝고요. 그 사실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위에서 힌트를 줘도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아마 초기 치매에서 보일 수 있는 기억력 장애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한 그런 질병인 것 같은데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치매의 특징 그리고 예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응원하는 건강 튜브! 네, 교수님,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병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곤 합니다. 근데 사실 찾아보니까 이 치매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의 종류 일가하자면 사실은 40종 이상의 치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치료가 될 수 없는 치매를 우리가 따졌을 때 10명 중에 6명 내지 7명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이제 혈관성 치매가 있고 그 뒤에 또 나이를 하자면 나이에 따라서 혹시 들어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루이체 치매라든지 전두특두 치매, 조금 특별한 종류의 아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입은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죠. 그 종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 이 원인도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표적인 원인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뇌졸중의 한 종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가 혈관이 막히는 경색도 있고 출혈도 있는데 그게 천천히 나타나는 형태도 있고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서 이제 인지장애, 기억력 장애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혈관성 치매란 말로 하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퇴행성 치매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보면 나이가 들어서 연골 조직이 파괴되듯이 뇌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독성 물질이 축적되면서 뇌세포가 죽으면서 치매가 되는 것들이죠. 근데 어떤 독성 물질이 어디에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형이 갈리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기억력 장애가 먼저 나타나죠. 이 말은 그 독성 물질이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에 먼저 축적이 된다는 뜻이죠.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루이체 치매 같은 경우에는 환각, 이상행동, 파킨슨 증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또 그 해당되는 부위에 특정 물질이 침착이 되는 것들이고요. 전두특두 치매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는 치매의 종류이긴 한데 이 치매는 언어장애, 그러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부위에 먼저 독성 물질이 침착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진행되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초기에는 그 특징적인 증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치매가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된다고 들었지만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퇴행성이라 하면 어떤 물질들이 서서히 축적되기 때문에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들이죠.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서 쉽게 말하면 건망증 정도의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서 한 4년이나 5년 지나면 실제로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들이죠. 혈관성 치매의 일부 중에서는 하루 만에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갑자기 나타나 버리면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나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에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어버리면
어제 괜찮던 분이 오늘 아침 이상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병의 기전에 따라서 속도도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매가 더 진행이 되기 전에 조기에 아무래도 발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치매 검사는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나 이제 주위에서 이상함을 느껴야 되겠죠. 뭔가 전과 다르다, 뭔가 다르다는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시게 되면 이제 어떤 치매라는 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인지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5분짜리 간단한 검사부터 뭐 1시간 넘게 걸리는 복잡한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검사를 통해서 실제 요분이 그 나이에 비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치매의 증상이 확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치매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치료될 수 있는 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치매로 왔는데 왜 병원에서 뭐 혈액 검사를 하고 왜 하느냐 그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에 뇌 사진을 찍어서 이게 혈관성 문제인지 퇴행성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과 예방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예, 그래도 치매라는 진단을 들으면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막막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단 이후에 환자분들은 어떤 치료와 관리를 받게 되나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일단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현재 나와 있는 약들이 치매를 완치는 할 수는 없지만 진행 속도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처방을 받게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럼 일상 활동을 어떻게 요분이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유지하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거는 그분의 상황 따라 다 다릅니다. 그분이 실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직업 없이 그냥 집에서만 계신 분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보호자들하고 의논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당연히 심리적 지지까지 포함이 되고, 또 요즘에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치매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내, 그렇게 통해서 최대한 요분이 나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본인이나 다른 분들한테 최대한 부담을 적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꾸준히 치료를 받고 증상이 더욱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교수님 아무래도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나도 혹시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치매도 유전이 될까요? 유전성 치매들이 있습니다. 유전성 치매의 비율은 높지가 않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65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대나 60대에 퇴행성 치매가 진단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65세나 이상 이후의 어떤 치매들은 사실은 그분이 타고난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굳이 뭐 치매가 유전된다라고 지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대신 이런 건 있겠죠. 그분과 비슷한 생활 환경을 공유했기 때문에 뭐 혈압, 당뇨, 술, 담배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면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근데 타고나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치매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습관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혈관성 부분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심내혈관 질환의 일종이니까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예방 방법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뭐 과체중, 그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 그 균형 잡힌 식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감각이 싫지만 치매에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 청력에 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청력이 떨어져서 보청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치매를 아까 발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청력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것도 치매와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심내혈관 질환에도 유흡인자일 뿐만 아니라 치매에도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집안 관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여러 가지 유흡인자가 있지만 이걸 어느 시기에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뭐 혈압이라든지 과체중, 그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드셔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40에서 65세 사이에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만 같은 경우에도 중년기 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혹시 가족분들 중에 치매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치매 환자들을 돌보실 때 사실 힘들어하는 거는 기억력 장애라든지 기능의 장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실제적으로 직업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가사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호자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이 치매에 동반되는 소위가 우리가 이제 뭐 옛날 잘 쓰지는 않는 말이지만 노망이라고 하는 증상들, 그러니까 이상 행동의 증상들이거든요. 공격성이라든지 망상을 가진다든지 환각이 있다든지 수면장애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심하면은 약을 써서 조절을 하지만 이건 오히려 이제 보호자들이 이 환자들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환자들에 대해서 너무 이분을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너무 심하게 행동을 교정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분들의 행동을 대부분 좀 받아들이는 한도 내에서 좀 얌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본인의 어떤 케어 능력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요번 혼자서 다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많은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우선은 이제 그 부산 같으면 각 구마다 두세 군데의 치매 안심센터라는 국가에서 치매 환자들을 관리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 이와 같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도 되고요. 안심센터 가시면 거기 인원들이 환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걸 알고 이제 나서가지고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구독자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사항 한 번쯤 참고해보시고 또 일상 속의 변화들도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건튜 OX 퀴즈! 네, 과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하나, 둘, 셋. 사실 요거는 조금 이제 가운데에 들려고 하다가 제가 했는데, 수면과 치매의 관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면 부족들, 특히 이제 수면과 관계된 호흡 장애들, 소위 말하는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심뇌혈관의 제한을 높임으로써 치매의 빈도를 높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드렸던 독성물질들, 퇴행성 치매에서 독성물질을 이야기드렸는데, 우리 몸에서 독성물질이 제어되는 시간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깊은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독성물질이 쌓일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렘 수면 행동장애라는 병을 들어보는 건 모르겠지만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는 보통은 몸이 마비가 됩니다. 머리 쪽은 활발하게 꿈을 꾸지만 팔다리는 마비 상태로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독성물질이 특정의 뇌의 어떤 부위에 침착이 돼버리면 이 마비를 시키는 신경이 끊겨버려요. 그러면 꿈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그대로 팔다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배우자를 때린다든지 고함을 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게 보통 이제 물론 이건 이제 파킨슨 종류의 퇴행성 질환, 뭐 루이치의 치매 같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요거 생기기 그게 7, 8년 전에 이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한번 이거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몽유병이랑은 좀 다른 걸까요? 몽유병은 좀 다릅니다. 몽유병하고 좀 다른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 잘 자는 게 건강의 기본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요인도 될 수가 있고 하나의 네.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치매와 증상이 비슷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노년기 우울증과 치매의 감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두 개가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은 치매로 갈 위험이 높고, 또 치매 환자들이 우울증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증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초반에 어떤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최대한 감별을 해내려고 하는데 감별이 힘든 경우도 있고요. 인지검사 일종의 시험이거든요.
아주 집중된 상황에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시험을 치게 합니다. 그러면 우울증 환자들도 그 점수 잘 받아요. 근데 진짜 치매 환자분들은 결국 아무리 노력을 해도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더더욱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제 옆에 계신 주한 교수님과 같은 전문가와 꼭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망증이 자주 생기면 치매로 이어진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정답이 오군요. 예, 예.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그 부원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이런 기억력 위주의 치매들은 어떻든 초반에는 건망증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즘은 의학용어로 경도인지 장애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라는 거는 기억력 장애가 있죠. 그 기억력 장애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객관적인 시험. 같은 학력을 가진 같은 나이대 분들에 비해서 시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오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보통 한 7, 8년째 하면 치매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단계이기 때문에 건망증이 자주 생긴다 하면 그만큼 기억력의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뜻일 거니까 요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인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심은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매는 일찍 발견해서 약을 먹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 하나, 둘, 셋. 예, 대부분의 빨리 약을 먹어야 그 차이를 벌일 수가 있거든요. 3년, 4년 점점 지날수록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약들은 초기에 먹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2, 3년 전부터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던 그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주사제 약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이제 이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그 비용 문제도 있고 위험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이 최초로 이제 2, 3년 전부터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위험 물질을 제거하는 약들은 아주 극초기,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나 아니면 아주 초기 때 쓰면 그는 연구적으로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한 과장님과 함께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도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라는 것에 너무 겁나거나 공포감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케어가 들어가면 충분히 진행을 막을 수 있고 또 이미 건강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하면 치매 없이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치매는 완치가 어렵다고 해서 이 치료와 관리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뇌 건강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건강튜브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응원하는 건강 튜브!